네, 이번 시간에는 5-4절 지구자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냥 타원을 그린 게 아니고 지구를 그린 건데, 지구는 이 그림처럼 지구의 적도 반지름 R sub E라고 했고, 적도 반지름하고 극쪽 지방의 반지름 R sub P를 비교를 해보면 적도 반지름이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21km가 더 길어요. 그 이유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각속도 오메가가 2파이 radian per day,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걸 세컨드로 나타내주면 뭐 7.27 곱하기 10-5승 radian per second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농구공 같은 경우도 완전 구형인 놈도 어떤 임의의 축을 중심으로 농구공을 그 자전을 시키면, 스핀을 시키면 이 적도 지방이 회전 반지름이 더 큰 놈이 더 크게 부풀어 올라요. 그 이유는 뭐죠? 얘가 이제 각속도는 같은데 이제 바깥에 있는 놈이 더 회전 반지름이 크니까 V는 R 오메가, 그리고 우리가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뭐라고 했죠? 원심력이죠, 원심력. 그 바깥에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회전 반지름이 큰 놈이 원심력이 더 큰 거지. mr분의 v제곱, mr 오메가의 제곱, 뭐 그게 그 원심력의 크기잖아요. mr 오메가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 각속도가 같아도 회전 반지름이 큰 놈이 더 큰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바깥이 더 그 적도 지방, 회전 방향이 큰 쪽에 있는 물질들이 조금 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지구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극지방보다는 적도 지방이 조금 더 긴, 살짝 찌그러진 타원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대충 저 그림상에서 태극기도 내가 그려놓고, 대충 미도가 뭐 램다인 지점에 여러분이 우리 지금 뭐 교실에도 있고,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위치한 지점에 내가 실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고 들고 서 있어봐.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놈은 이제 그거를 좀 확대해서 그린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추가 놓인 위치를, 이게 지금 지표면이니까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가 되겠죠. 로테이션하는 좌표계가 되겠죠. 이제 그 좌표계의 원점을 추가 놓인 위치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림처럼. 그래서 추는 그 비관성계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의 원점에 추를 놓고, 그다음에 z축, g 프라임 축은 뭐냐면 지표면에 수직한 축으로 잡아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지축의 수직한 방향이 이제 지금 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막 돌고 있는 거 느끼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구가 막 자전하는 거 가끔씩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안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구 자전하는 걸 못 느끼죠? 지구가 자전을 돌고 있는지 스핀을 하고 있는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추를 그냥 들고 있으면 이 추가 그냥 정지해 있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릭 이펙트가 뭐냐면, 추를 매달고 실을 들고 있으면 그놈이 이렇게 정지해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그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힘은, 물체는 R자 힘이 작용을 합니까? R자 힘이 0이죠.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이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있을 거야. 그 장력과 중력의 합이 0이 되는 평형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력은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mg라고 했을 때, 이때 g를, 중력 가속도를 Local Acceleration of Gravity, 그래가지고 국소 중력 가속도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국소는 뭐냐, 로컬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거, 국소 중력 가속도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대구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뉴욕에도 있을 수 있고, 저 파리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추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추를 들고 있는 실이 가리키는 방향, 실을 쭉 연장해서 그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역에서의 그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의 이제 중력 가속도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물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비관성계 좌표계에 있으니까 물체 운동 방정식은 ma 프라임은 physical force F 더하기 가로력 transverse force 마이너스 m 오메가 닷 r 프라임 더하기 코리올리 force 마이너스 em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더하기 centrifugal force 원심력 마이너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그 다음에 빼기 MH로는 이 라지 H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성계의 좌표계에 대한 비관성계 좌표계의 원점의 가속도 그게 이제 병진 운동 그게 그 병진 운동을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 아니더라도 O'의 O에 대한 가속도가 H로예요. 라지 H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추의 물체의 위치를 내가 그냥 좌표의 원점으로 놨으니까 그게 R'은 지로가 되겠고 얘가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그놈 미분해준 V 프라임 뭐 또 한 번 미분해준 A 프라임 이놈들이 다 0이라는 얘기죠. 이게 평형 상태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R 프라임도 지로, V 프라임도 지로, A 프라임도 지로니까 물체의 운동 방식은 뭐 가로력, 트랜스버스 포스도 없고 코리올리도 없고 저 원심력항도 없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F, physical force 그 다음에 이 추가 고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회전하는 효과. O 프라임 추 자체가 O 프라임이 되겠죠 이 경우에. 그 O 프라임이 고정계에 대해서 회전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MH로가 0이 되는 운동 방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 람다 위도가 램다인 지표면에 이제 추를 놓으면 이 정적인 효과,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는 추가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은 F 플러스 마이너스 MA0는 0인데 이때 A0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A0가 고정된 축에 대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자전하는 거죠. 그리고 램다가 위도가 램다인 위치에 놓인 그 추의 회전 반지름을 내가 로라고 하면 그 A0가 고정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심 가속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게 오메가 크로스 로.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 A0의 방향은 어느 방향? 회전의 중심 방향. 그래서 고정된 축의 중심 방향으로 A0가 형성이 될 테고 크기는 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텐데 로는 지구 반지름으로 나타내주면 로는 R의 코사인 램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그 구심 가속 A0의 크기는 오메가 제곱 R 코사인 램다가 되는 거고 램다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코사인 램다가 가장 클 때가 램다가 0일 때죠. 적도 지방에 있을 때가 R0가 제일 큽니다. 그때 이제 제일 큰 값을 갈 때 A0가 0.034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니까 내가 이제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대략 10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면 그거에 비해서 무지무지 작죠. 0.034면은 내가 뭐 그 1 미터 퍼 세컨드만 돼도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고 0.1 되면은 뭐 0.1%니까 한 1% 정도니까 저거는 0.034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 중력 가속도의 크기 한 3% 정도의 기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추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고 실제 방향은 마이너스 MH0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방향이죠. 그게 바로 원심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관성계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안으로 회전의 중심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MH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추도 마이너스 MH로의 원심력을 바깥으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인데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은 중력이 있고 그게 이제 mg0 저기서 이제 mg0라고 썼어요. mg0는 만유인력이지 그 중력 저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gmm 나누기 뭐 r 제곱 그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 그렇게 쓴 거고 그때 이제 g0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G0는 마이너스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R제곱이 이제 그 G0의 크기고 이게 실제 중력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장력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장력은 지금 조금 전에 평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장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장력과 중력은 크기가 반대이고 그 다음에 관성력 그 원심력 마이너스 mA를 물체가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힘을 다 더해주면 0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이 0이 됩니까? 이 그림상에 t 더하기 mg로 빼기 mAg로 해주면 0이 될까? 0이 안 되죠. 이거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걸 0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mg로 지구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은 문제는 이 장력이 이렇게 지금 실의 위치가 실이 저런 식으로 점선처럼 놓여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건 F 플러스 마이너스 MAG로는 T 플러스 MG0 마이너스 MA0인데 F는 T 플러스 MG0인데 이 그림이 R자 힘이 다 0이 되게끔 하려면 T의 위치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점선처럼 되면 안 되고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T 플러스 MG0를 해준 벡터 R자 힘 F가 물리적인 힘이 마이너스 MA0 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그 서울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뉴욕에서 뭐 파리에서 그 추를 실에 매달아 들고 있으면 그때 실제 장력의 실의 방향은 저 그림에서처럼 파란 선, 검정선이 아니고 파란 벡터처럼 돼가지고 그 중력 mg0하고 나란한 방향이 아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실이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t를 쭉 연결을 해주면 그 t를 연결해준 방향이 그 지구 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 mg고 우리가 측정한 값은 mg0가 아니라 mg가 됩니다. mg 국소 중력 가속도.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mg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추가 좀 평형 상태가 되니까 R자 힘이 0이라고 했잖아요. t는 마이너스 mg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mg 더하기 실제 중력 mg0 그 다음에 빼기 관성력 그러니까 마이너스 ma0를 해주면 그게 0이 돼야 돼가지고 우리가 그 측정한 중력 가속도는 g고 실제 중력 가속도는 g0고 그리고 g0하고 g가 서로 다른 이유는 뭐라고? 지구가 자전하는 효과 때문에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관성항 때문에 그 관성항이 이 경우는 A0 마이너스 A0의 관성항 때문에 실제 중력 가속도와 우리가 측정하는 중력 가속도가 저만큼 차이가 납니다. G는 그래서 G0 마이너스 A0 그 크기만 비교를 해주면 중력 가속도 실제 중력 가속도 G0 값하고 A0가 최대일 때가 언제라고 했죠? A0가 최대일 때가 그 램다가 0일 때 적도 지방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값이 0.033m/s니까 중력 가속도가 9.8 실제 9.8m/s의 제곱이라고 하면 실제 값하고 관성항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그 국소 중력 가속도의 크기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최대값이 0.034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난다. A0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게 추를 들고 있을 때 정적인 지구 자전에 의한 정적인 효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G하고 G0 사이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중력은 G0, mg0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도가 람다인 지점에서 측정한 중력은 mg가 되는데 G하고 G0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 하면 마이너스 A0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그래서 이놈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삼각형을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G0 마이너스 A0는 G0 더하기 마이너스 A0가 G가 되는 거죠. 그리고
G하고 G0가 이루는 편차각을 엡실론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편차각이 생기는 거야 실제. 그리고 지금 내가 계산한 모든 그림은 위도가 람다인 지점에서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G0하고 마이너스 A0 사이의 사이각은 물론 램다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편차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편차각은 지금 사인 법칙을 써주면 돼요. 저거 이제 이게 일종의 직각삼각형이죠. G하고 A0 사이에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 편차각 뭐 G 엡실론이 있고, 그다음 위도 램다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엡실론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쓰면 돼. 사인 법칙이 뭐죠? A0분의 사인 A0가 마주하는 사인각, 그러니까 A0분의 사인 엡실론은 G분의 사인 램다, 그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A0가 마주하는 사인각은 G분의 G가 마주하는 사인각. 그래서 A0분의 사인 엡실론은 G분의 사인 램다. 그리고 A0의 크기는 오메가 제곱 R 코사인 램다니까 A0 대신에 오메가 제곱 R 코사인 램다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사인 엡실론은 얼마냐면, 사인 엡실론은 G분의 오메가 제곱 R 코사인 램다 사인 램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근데 사인은 이 배각 법칙은 사인 2 램다는 2 사인 램다 코사인 램다니까 사인 램다 코사인 램다는 2분의 사인 2 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G분의 오메가 제곱 R 사인 2 램다가 되고, 엡실론은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그래서 내가 편차각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사인 2 램다가 1이 될 때가 제일 큰 값이죠. 사인 값이 제일 클 때는 1이니까. 그래서 엡실론이 편차각이 제일 클 때가 언제가 되냐면 적도 아니면은 극지방, 어디서 편차각이 제일 크죠? 사인 2 램다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 2 램다가 90도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2 램다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램다가 45도가 되면 편차각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의 편차각을 계산을 해보면 편차각이 대략 0.1도 정도밖에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작은 편차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대 편차각이야. 지구 자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대 편차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추가 정지에 있는 정적인 추, 평형 상태에 있는 추를 가지고 이렇게 편차각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이제 그때 값을 계산해 주면 위도가 45도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 이 비관성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관성력,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동적인 효과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오늘은 그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실제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위치에서 측정한 중력 가속도는 실제 중력 가속도하고는 살짝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MH로, 그게 이제 원심력항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G가 G0가 되지 못하고 G0 마이너스 A0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동적인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